자기 딸을 지키겠다고 브레이크 대신 엑셀을 밟아 버린 그 밤, 민경채는 이미 사람이 아니라 괴물 쪽에 더 가까워져 있었는데요. 문제는 그 괴물이 된 엄마를 끝까지 붙잡고 있는 손이 다름 아닌 딸 세리의 손이라는 거였습니다. 구독이랑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진짜 큰 힘이 됩니다. 민경채의 손이 떨리고 있었는데요. 떨리는 손으로도 엑셀을 밟는 건 참 쉽게 하더라고요. 정신이 온전했을 때라면 절대 못할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민경채는 세상을 둘로 쪼개서 보고 있었어요. 세리를 뺏어 가려는 사람들, 그리고 세리를 지키려는 자기 자신. 루시아는 첫 번째에 들어갔고 자기 자신은 두 번째에 들어갔습니다. 그 사이에 미소, 죄책감, 진실, 복수 이런 건 죄다 밀려나 버렸죠. 헤드라이트가 루시아를 향해 똑바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루시아는 피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자리에서 한 발짝 앞으로 나왔습니다. 도망 안 갈게요, 민경채. 끝까지 똑바로 보고 싶어서요. 입술이 아주 작게 그렇게 움직였는데요. 그 말을 경채는 듣지 못했습니다. 경채 귀에는 미소의 비명이랑 옥상 난간 위에서 흔들리던 교복 치맛자락 소리만 가득 차 있었거든요. 내 딸 건들면 다 죽여버릴 거야. 민경채가 그렇게 중얼거리는 순간 동네를 찢을 듯한 경적 소리와 함께 차가 돌진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타이밍에 세리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병원 침대 옆에 멍하니 앉아있던 간호사가 깜짝 놀라 휴대폰을 떨어뜨렸죠. 엄마. 의식에서 떠오르듯 나온 세리의 첫 마디는 그 한 단어였습니다. 그 한 단어가 기적처럼 이어폰을 타고 흘러나와 경채의 귀에 닿았어요. 세리야? 민경채의 손가락이 그제야 움찔하더니 엑셀에서 반쯤 떨어져 나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죠. 끼익. 타이어가 비명을 질렀고 차체가 옆으로 미끄러졌습니다. 루시아의 바로 앞에서 차는 길가 난간을 들이받으며 멈춰 섰는데요. 충격에 에어백이 터지면서 하얀 천이 민경채 얼굴을 덮어버렸습니다. 사고 소리에 사람들이 뛰쳐나왔고 누군가는 119를 부르고 누군가는 휴대폰을 들이대며 찍기 시작했어요. 루시아는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무릎이 풀려 주저앉고 싶었는데 이상하게도 다리가 버티고 있었죠. 이제 더는 물러서면 안 되겠다. 루시아는 그렇게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 밤에 이 여자를 확실하게 끝까지 끌고 들어가기로 마음먹은 순간이었죠. 병원 응급실. 하얀 형광등 아래 누워있는 사람은 두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는 목에 보호대를 하고 실려온 민경채. 다른 하나는 사고를 듣고 뛰어나오다 계단에서 굴러 떨어진 공 실장이었죠. 공 실장은 롤러코스터처럼 살아온 인생답게 끝나는 순간마저 우스꽝스러웠는데요. 머리에서는 피가 조금 났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했습니다. 아직은 천벌이 덜 떨어졌다는 거지 이게. 공 실장은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진짜 무서운 벌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는 걸 알면서도요. 반면 민경채는 깨어나자마자 주위를 둘러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세리 어디 있어요? 세리, 내 딸 어딨어? 간호사가 놀라서 달래보려고 했는데요. 경채는 아무 말도 안 들리는 듯 머리카락을 헝클어 뜯었습니다. 흰 천 위에 검은 머리카락이 우수수 떨어졌고 그 얼굴은 이미 멀쩡한 사람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였어요. 환자분 진정하세요. 따님은 지금 중환자실에 계시고요. 오늘 새벽에 한번 의식이. 정말요? 세리가 깨어났다고요? 간호사가 말끝을 잇기도 전에 경채의 눈동자가 번쩍 빛났습니다. 그 눈은 사랑 때문에 빛난 게 아니라 집착 때문에 번쩍인 눈이었습니다. 그럼 됐어요. 세리만 살면 됐어요. 나머지는 다 필요 없어요. 그 말이 너무나도 진심이라 간호사는 섬뜩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사람 진짜로 자기 딸만 빼고는 다 버릴 수 있겠구나. 그리고 그 나머지 안에는 자신이 친딸이라는 걸 뒤늦게 알아버린 미소까지 들어가 있었습니다. 같은 병원 다른 층. 루시아는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는데요. 사고 충격과 그동안 쌓인 피로 때문에
링거를 맞고 누워 있었습니다. 침대 옆 의자에는 한 남자가 앉아 있었죠. 민두식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와도 되는 사람이에요, 회장님? 루시아가 비꼬듯 물었는데요. 민두식은 허리를 조금 숙인 채 낮게 웃었습니다. 무기징역이라고 해서 세상에서 완전히 지워지는 건 아니지. 나 같은 놈은 감옥 안에서도 사람 몇 명은 여전히 움직일 수 있어. 그래서요? 여기까지 와서 또 무슨 거래를 하겠다는 건데요. 루시아의 목소리는 한없이 차가웠습니다. 민두식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아주 단순한 한 문장을 입 밖으로 꺼냈습니다. 경채를 살리고 싶지 않아? 루시아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살리고 싶다고요? 세상에 피해준 만큼 벌 받아야죠. 특히 우리 미소한테 한 짓 생각하면. 그게 아직도 그 생각이야? 내 딸을 옥상까지 몰고 간 사람이 누군지 정말 모르는 척 할 거야? 민두식의 눈빛이 기묘하게 빛났습니다. 그 눈빛은 자기가 아는 마지막 비밀을 흔들어 대며 상대를 무너뜨리는 사람의 눈이었죠. 무슨 말이에요? 그날 옥상엔 너하고 미소, 그리고 공 실장, 셋뿐이었잖아. 루시아의 숨이 멈췄습니다. 이름 하나가 가슴 안에서 오래 묻어둔 돌덩이를 한 번에 끄집어 올린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만하세요. 내가 감옥 안에서 지금 갖고 있는 카드가 몇 장이나 있는 줄 알아? 널 살리는 것도 끝까지 무너뜨리는 것도 다 내 손에 달렸어. 민두식은 그렇게 말하면서도 묘하게 즐거워 보였습니다. 경채가 지금 제정신 아니라며? 그거 이용하면 원하는 결말로 갈 수 있어. 내 딸 셀이 내가 다시 데려가고 싶지 않아? 루시아는 눈을 감았습니다. 셀이 얼굴이 떠올랐고 그 옆에 미소가 고개를 떨구고 있던 마지막 순간이 같이 떠올랐습니다. 미소야, 내가 정말 너한테 뭐라고 말해야 할까? 눈꺼풀 아래로 눈물이 고이려는 찰나 루시아는 결심하듯 눈을 번쩍 떴습니다. 전 더 이상 회장님 카드로 움직이지 않을 거예요. 이번엔 제가 먼저 판을 깔 거니까요. 민두식의 웃음이 짧게 끊겼습니다. 뭐? 회장님이 쥐고 있다고 믿는 비밀들 사실 절반은 저도 알고 있을걸요.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공 실장이 갖고 있겠죠. 루시아가 몸을 일으켰습니다. 아직 어지러웠지만 더는 누워있을 수 없었어요. 이제부터는요, 누가 누구를 살릴 수 있는지가 아니라 누가 누구랑 같이 끝까지 떨어질 건지 그 싸움이에요. 회장님, 그 싸움 감당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민두식의 눈에 처음으로 아주 조금 당황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며칠 뒤 병원 회의실 한쪽. 루시아, 민경채 공 실장이 마주 앉았습니다. 원래라면 절대 한 테이블에 앉으면 안 될 사람들이었죠. 여기 왜 나까지 불러요? 공 실장이 팔짱을 끼고 버티듯 앉았습니다. 이마의 상처는 꿰맨 자국이 남았고 눈 밑엔 짙은 다크서클이 드리워져 있었어요. 왜긴요? 루시아가 대꾸했습니다. 이제 와서 다들 모르는 척하는데 우리 셋이서 하나씩 쥐고 있는 비밀 합치면 이 드라마 통째로 날려버릴 수 있거든요. 민경채는 처음부터 끝까지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보면서 손톱만 파고 있었죠. 손톱 밑 살이 까져 피가 나도 아픈 줄을 몰랐습니다. 루시아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 각자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자는 말은 안 할게요. 솔직히 그런 거 이미 다 틀렸잖아요. 그러면 뭘 하자는 건데? 공 실장이 콧방귀를 뀌었죠. 진실을 똑바로 맞는 연습부터 해야죠. 우리부터. 회의실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각자 머릿속에 떠오르는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구급차 안 신생아 2명이 엉켜있던 그날. 옥상 난간 위 싸늘한 바람 사이로 흔들리던 미소의 어깨. 그리고 그날을 기억하지 못하는 척 애써 눈 돌려온 지난 몇 년. 공 실장님. 루시아가 그를 바라봤습니다. 회장님 뒤에 숨어서 평생 비밀 보따리 들고 사는 게 그렇게 편했어요. 편한 줄 아냐? 죽을 맛이었지. 공 실장은 자조적으로 웃었습니다. 근데 어쩌겠어. 나 같은 놈이 먹고 살려면
누군가의 쓰레기통이라도 해야지. 민경채가 그제야 입술을 떨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 쓰레기통 안에 내 딸이 들어 있었어. 그 말에 짧지만 날카로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공 실장. 경채가 그를 똑바로 보며 물었습니다. 그날 구급차 안에서 아이 바꿔치기 한 거 회장님이 시킨 거지? 공 실장은 한참 동안 웃지도 울지도 못하는 표정으로 있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지. 회장님이 시켰지. 사고 난 딸은 살려야겠고 혼외자식으로 태어난 딸은 흔적 없이 치워야겠고. 그러다가 나온 천재적인 아이디어였어. 그래서 내 딸이 미소가. 너무 늦게 안 거야, 여사님. 아니, 민전무. 공 실장이 일부러 옛 호칭을 섞어 불렀습니다. 당신 뱃속에서 나온 애가 누구였는지, 루시아 뱃속에서 나온 애가 누구였는지. 그거 헷갈리는 사람은 우리 셋뿐이었어. 나, 회장님, 그리고 하나님도 얼떨결에 헷갈렸겠지. 말은 비꼬였지만 눈빛은 도망칠 구멍을 찾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루시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럼 그날 옥상은요? 회의실 공기가 한 번 더 무거워졌습니다. 기압이 뚝 떨어진 것처럼 숨이 막혔어요. 공 실장님, 그날 옥상에 왜 따라 올라왔어요? 미소 뒤를 밟아서 올라간 사람, 회장님 말고 또 한 명 있잖아요. 그게 공 실장님이었죠. 민경채가 놀라서 루시아를 돌아봤습니다. 뭐야? 그게 무슨... 당신이 CCTV 지우라고 시킨 사람, 그게 공 실장이었잖아요. 누구보다 옥상 상황 잘 알았을 텐데 왜 지금까지 그 얘기를 한 번도 안 했을까요? 공 실장의 입가가 실룩거렸습니다. 그건 그날 미소가 떨어지기 전에 누가 마지막으로 그녀 손을 잡았는지 말해봐요. 민경채의 시선이 공 실장에게 꽂혔습니다. 너야? 내가 미소 손을 놓은 거야? 공 실장이 양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짧은 신음이 새어 나왔습니다. 나 혼자 아니었어. 뭐라고? 루시아와 경채가 동시에 되물었습니다. 나랑 루시아 씨도 있었어.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요. 루시아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나 그날 옥상엔. 너 그날 이미 기억 덮어놨잖아. 공 실장이 비틀린 웃음을 지었습니다. 미소가 마지막으로 부른 사람 엄마였어. 근데 그 엄마가 누굴 향한 거였는지 너도 알잖아. 루시아의 다리가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 어느 서랍에 오래전 화면 하나가 다시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미소가 울면서 전화를 걸어오던 날.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던 그 아이. 이모 아니 엄마. 한 번만 진짜 엄마 얼굴 보고 싶어요. 그날 루시아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미소는 옥상에 섰었죠. 난 올라갈 용기가 없었어. 루시아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미소가 엄마라고 부르던 대상이 나인지 경채 언니인지 그게 너무 무서워서 나는 계단참에서 한 계단 아래에 서 있었어. 공 실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올라갔지. 위험하니까 내려와라라고 말했어. 근데 애가 나를 딱 쳐다보더니 그러더라. 아저씨가 무슨 상관이에요? 내 엄마도 아닌데. 공 실장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이름을 말했어. 루시아. 진짜 엄마라고. 그거 듣는 순간 애 얼굴이 무너졌어. 민경채가 숨을 삼켰습니다. 가슴 아랫부분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게 무슨... 그 아이한텐 세상에 엄마가 둘이었거든. 키워준 엄마, 버린 엄마. 근데 둘 다 그날 옥상에 없었지. 그래서 손을 놓은 게 누구냐고 묻는다면 솔직히 말하면 셋 다지. 공 실장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난 손을 잡아주지 않았고 루시아 씨는 계단에서 멈춰 있었고 민전무는 아예 모른 척했으니까. 회의실에 울려 퍼진 건 이상한 소리였습니다. 웃음 같은데 들어보면 울음 같고 울음 같은데 또 중간에 끊겨서 헛웃음처럼 들리는 소리. 민경채 입에서 나온 소리였습니다. 하 진짜 웃기다. 그녀는 얼굴을 감쌌다가
갑자기 탁자 위에 있던 물병을 바닥으로 내던졌습니다. 물병이 터지며 물이 사방으로 튀었고 종이들이 흩어졌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짓이야? 경채가 공 실장 멱살을 붙잡았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내가 뭘 더 어떻게 했어야 하는데? 내가 미소를 낳았다는 것만 제대로 알았어도 그렇게 무심하게 살았겠냐고. 공 실장이 버둥거리며 겨우 숨을 쉬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뭐? 지금이라도 진실 알았으니까 괜찮냐고? 죽은 애가 살아 돌아와? 경채의 눈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그래, 좋아. 진실 좋아. 밝히자. 다 들통나게 하자. 그런데 나보고 그걸 견디라고? 내 딸이 둘 다 내 손으로 죽은 거나 마찬가지라는 걸 알면서? 루시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경채 언니 혼자 잘못한 거 아니잖아요. 나도 도망쳤고. 너는 도망친 거고 나는 모른 척한 거고 이 인간은 돈 때문에 장난친 거고. 다들 각자 변명은 있어. 근데 결과는 똑같아. 하나, 둘, 셋이서 같이 한 살인이지 뭐. 경채의 웃음은 점점 더 미쳐 보였습니다. 좋아. 그럼 우리 셋이서 같이 마지막 장면 찍자. 루시아와 공 실장이 동시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언니. 루프탑으로 가자. 미소가 마지막에 섰던 대로. 거기서 우리 셋 끝을 보자. 누가 진짜 엄마고 누가 진짜 죄인인지 거기서 가려보자고. 그날 저녁 병원 옥상 문 앞에는 노란 출입 제한 테이프가 붙어 있었는데요. 세 사람은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뜯어냈습니다. 밤 공기는 아직 싸늘했고 옥상 난간 너머로 도시 불빛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몇 년 전 미소가 마지막으로 내려다봤을 그 풍경 그대로였죠. 민경채가 먼저 난간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바람이 옷자락을 휘날렸습니다. 나 여기 한 번도 올라와 본 적 없었어. 경채가 말했습니다. 뉴스 보고 보고서 보고 CCTV 분석만 했지. 직접 애가 떨어진 곳을 보러 온 적은 한 번도 없더라고. 그녀 목소리에는 이미 체념 같은 게 섞여 있었습니다. 무서웠거든. 겁났어. 여기 올라오면 진짜일 것 같아서. 내가 딸을 죽였다는 게. 루시아도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공 실장은 문 옆에 서 있다가 결국 따라 나왔습니다. 여기가 미소가 마지막으로 서 있었던 자리예요. 루시아가 손가락으로 난간 한 곳을 가리켰습니다. 바람이 많이 불어서 교복 치마가 자꾸 넘어가길래 한 손으로 치마 붙잡고 있었어요. 다른 한 손으로 난간을 잡고 있었고 루시아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그때 내가 위로 올라갈 수 있었는데 단 한 계단만 더 오르면 됐는데 나는 그냥 숨었어요. 본 척 안 했어요. 나중에 사과하자고 그 나중이 안 올 줄 알았나 봐. 민경채가 고개를 돌려 루시아를 똑바로 봤습니다. 그래. 넌 도망쳤고 난 모른 척했고 이 인간은 돈 세느라 바빴고. 경채가 공 실장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셋 중에 누가 더 나쁘냐 싸우는 거 의미 없지 않겠어? 공 실장이 떨리는 손으로 담배를 꺼내려다 결국 포기하고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같이 뛰어내리자는 거야? 아니. 민경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너무 쉬워. 우리 같은 인간들한테는 도망이잖아. 난 조금 더 막장으로 가고 싶어. 그 말에 루시아와 공 실장이 동시에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막장? 나 이제 알겠거든. 경채가 난간을 손으로 쓸었습니다. 미소도 세리도 결국 우리 어른들 욕심 때문에 인생 통째로 망가졌다는 거. 그럼 마지막도 어른들 욕심 때문에 끝나야 공평하지 않을까? 그 순간 문이 벌컥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엄마. 세리였습니다. 수척한 얼굴에 환자복을 걸친 채 휘청거리며 뛰어들어왔습니다. 뒤에는 간호사와 문태경이 따라오고 있었어요. 세리야. 루시아와 경채가 동시에 외쳤습니다. 세리는 둘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이상하죠? 세리가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깨어났는데요. 기억이 다 나요. 내가 누구 딸인지, 누가 날 버렸는지, 누가 날 지키려고 했는지 다 기억나는데요. 하나도 기쁘지가 않아요. 세리의 시선이 루시아를 향했습니다. 엄마, 나 버리고 간 거 기억나요? 루시아의 숨이 턱 막혔습니다. 세리야, 그건. 그리고 세리의 눈이 민경채를 향했습니다. 엄마, 나한테 농약 먹이려 했던 거 그때 내 눈 똑바로 보고 있었어요. 민경채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세리야, 그건 괜찮아요. 세리가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더 무서웠습니다. 이제 누구 탓하는 거 의미 없다는 거 알아요. 사실 제일 미웠던 건 나 자신이거든요. 진작 도망치지 못한 나. 문태경이 세리에게 다가가 붙잡으려 했지만 세리는 한 발 물러섰습니다. 오지 마세요. 오늘은 제가 선택하는 날이에요. 평생 남이 정해준 인생만 살았으니까 마지막 한 번 정도는 제가 정해야죠. 세리가 난간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세 사람의 심장이 동시에 내려앉았습니다. 세리야, 안 돼. 루시아가 소리쳤습니다. 또 도망칠 거예요? 세리가 뒤돌아봤습니다. 미소 언니가 그때 봤던 엄마 모습 나 똑같이 보고 싶지 않아요. 또 계단에서 멈춰 있을 거예요. 루시아의 다리가 굳어버렸습니다. 민경채가 그때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래. 이번엔 나라도 올라갈게. 이제야마저 도망치면 진짜 끝이니까. 경채가 난간 바로 앞까지 다가갔습니다. 세리와 얼굴이 아주 가까이 마주 섰습니다. 세리야, 나 엄마 자격 없는 거 알아. 근데 마지막으로 한 번만 엄마 노릇하게 해줄래? 엄마 노릇이요? 세리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못했던 걸 마지막에 몰아서 하겠다고요? 그래. 그게 막장이잖아. 민경채가 스스로 비웃듯 말했습니다. 우리 인생 이제 와서 단정하게 끝낼 순 없잖아. 그러니까 최소한 이번엔 칼날이 내 쪽으로만 향하게 해보자. 그녀가 난간 위로 천천히 올라섰습니다. 언니 뭐 하는 거야? 루시아가 소리쳤습니다. 이러면 다 끝날 줄 알아요? 공 실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니, 안 끝나. 난 알거든. 경채가 아래를 내려다보며 웃었습니다. 내가 죽어도 이 사건 기사 나오고 누가 누구 딸인지 인터넷에서 난리 나고 애는 또 한 번 상처 입겠지. 어차피 이건 누구 하나 떨어진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야. 그녀는 세리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래서 제안 하나 할게. 우리 셋이서 같이 떨어지는 대신 우리 셋이서 같이 살아보는 거야. 죄책감이라는 감옥 안에서. 세리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세리야, 너 이 나라 떠나. 이름 바꾸고 얼굴 바꾸고 다 버리고 새 인생 살아. 대신 조건 하나. 민경채가 루시아와 공 실장을 번갈아 봤습니다. 우리는 내 인생에서 완전히 지워지는 거야. 루시아가 숨을 크게 들이켰습니다. 언니 그게. 너도 동의해, 루시아. 너도 엄마라는 이름 내려놓는 거야. 공 실장 너도 마찬가지야. 세리 인생에서 완전히 사라져. 대신 경채가 난간 위에서 균형을 잡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대신 나 혼자서 이 모든 죄값을 뒤집어 쓸게. 민두식이랑 정치인들이랑 검사들이랑 다 끌어내려서 마지막 불꽃놀이 한번 크게 터뜨리고 갈게. 공 실장이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그게 가능하겠냐? 가능하게 만들면 되지. 경채가 씩 웃었습니다. 내가 민경채야. 지금까지는 내 욕심 때문에 사람들 인생 망가뜨렸지만 마지막 한 번쯤은 내 욕심으로 나쁜 놈들 같이 끌고 들어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 루시아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럼 난 뭘 해야 되는데요? 너는 증인이 돼. 미소가 어떤 애였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나랑 회장님이 무슨 짓을 했는지 있는 그대로 다 말해. 대신 엄마라는 이름으론 말하지 마. 루시아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나보고 엄마 아닌 척 하라고요? 그래야 애가 살아.
경채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둘이 서로 자기 거라고 끌어당기는 동안 애는 계속 찢어졌잖아. 이제라도 한 명이 손을 놓아야지. 이번엔 애 손이 아니라 욕심의 손을. 세리가 그 말을 듣고 꼭 다물고 있던 입을 천천히 열었습니다. 그럼 엄마는요? 세리의 시선이 민경채를 향했습니다. 엄마는 어디로 가요? 민경채가 아래를 내려다보았다가 다시 세리를 올려다봤습니다. 그 눈빛은 처음으로 아주 조금 진짜 엄마 같았습니다. 나는 태양 삼키려다가 속부터 다 타버린 여자야. 경채가 웃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내가 삼켰던 거 몽땅 토해내고 잿더미로 사라지는 일뿐이지. 그녀가 세리 손을 마지막으로 꼭 잡았다가 천천히 놓았습니다. 그리고 난간에서 한 발 물러나 바닥으로 내려왔습니다. 걱정 마. 안 뛰어내릴 거야. 그건 너무 쉬운 길이라고 했잖아. 그녀는 문 쪽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디 가요? 루시아가 외쳤습니다. 경찰서, 검찰청, 언론사. 갈 데 많지. 경채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오늘 밤까진 전국 실시간 검색어에 내 이름이 한 번쯤은 올라가 있겠지. 민두식 스캔들 폭로한 전 부인 민경채 자수 뭐 이런 식으로. 문이 닫히기 직전 그녀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세리야. 오늘 이후로 나한테 엄마라고 부르면 안 돼. 그게 네가 나한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효도야. 문이 쾅 하고 닫혔습니다. 그 후 일주일은 말 그대로 지옥이었는데요. 지옥 한가운데서 가장 시끄러운 목소리는 민경채였습니다. 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해 마이크를 잡았고 자신이 그동안 저질러 온 비리를 줄줄이 불었습니다. 민두식 회장과 함께 정치인 뒷돈 로비에 관여했고 증거인멸을 위해 CCTV를 삭제시켰으며 공 실장을 통해 신생아 바꿔치기를 지시받고도 묵인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백미소 양 사건에서 피해자 가족에게 온갖 회유와 협박을 했습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쏟아졌습니다. 도대체 왜 지금 와서 이런 고백을 하시는 겁니까? 어느 기자가 물었습니다. 민경채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제가 삼켰던 태양이요. 이제 제 속을 다 태워버렸거든요. 더 늦기 전에 제가 만든 불길에 저도 같이 들어가는 게 순서 같아서요. 그녀 뒤에는 공 실장이 서 있었고 그 옆에는 루시아가 서 있었습니다. 루시아는 마이크를 넘겨받아 미소 이름을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불렀습니다. 백미소는 우리 모두가 죽인 아이입니다. 저는 미소의 생모였지만 그 아이가 손 내밀었을 때 외면했고 민경채 씨는 미소의 존재 자체를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공 실장은 돈 때문에 아이들의 운명을 장난감처럼 바꿨고요. 그날 기자회견 영상은 순식간에 인터넷을 뒤덮었습니다. 태양을 삼킨 여자들이라는 제목으로 각종 커뮤니티에 퍼졌고 사람들은 분노와 조롱 그리고 묘한 통쾌함이 섞인 반응을 쏟아냈습니다. 민두식은 교도소 TV 앞에서 그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저 미친년이 진짜 다 터뜨려 버리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검찰은 추가 수사에 착수했고 숨겨져 있던 계좌와 문서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의 맨 앞줄에 민경채가 서 있었습니다. 몇 달 뒤 재판저. 민두식, 민경채, 공 실장, 그리고 몇몇 관련자들이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고 방청석에는 기자와 시민들로 가득했습니다. 증인석에는 루시아가 앉아 있었고 뒤쪽 구석에는 세리가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세리는 이름을 바꾸기 전 마지막으로 이 장면을 눈으로 새겨두고 싶었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증인은 왜 지금 와서 이 모든 사실을 털어놓게 된 겁니까? 루시아는 잠시 세리 쪽을 힐끗 봤다가 시선을 돌렸습니다. 한 아이가 옥상에서 떨어지는 장면을 평생 꿈에서 반복해서 보는 게 어떤 기분인지 아마 겪어본 사람만 알 겁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눈물은 참았습니다. 처음엔 제 딸을 되찾고 싶어서였어요. 세리를. 근데 진실을 마주하고 나니까 제가
딸이라고 부를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라는 이름을 버리기로 결심했다, 이 말인가요? 네, 루시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저는 그 아이한테 그냥 죄인 1번 증인일 뿐이에요. 그래도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책임이지 않을까 싶어서요. 방 청석 한쪽에서 세리가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이 아프면서도 이상하게 숨이 조금 놓이는 느낌이었습니다. 엄마라고 부를 사람은 나중에 내가 새로 찾자. 지금 이 사람들은 엄마가 아니라 나를 망가뜨린 어른들일 뿐이니까. 판결문이 낭독되는 날 사람들은 민두식에게 무기징역이 유지되었다는 것보다 민경채에게 내려진 판결에 더 놀랐습니다. 피고인 민경채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합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생각보다 가볍다고 했고 어떤 사람은 그래도 스스로 털어놓은 게 어디냐고 했지만 정작 본인은 담담했습니다. 호송되기 전 민경채는 잠시 뒤를 돌아봤습니다. 세리와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서로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입 모양은 정확히 읽혔습니다. 세리의 입에서는 안녕 이라고 나왔고 민경채의 입에서는 고마워 라고 나왔습니다. 그 한마디가 끝이었습니다. 1년 후 국가에서 운영하는 한 보호시설 앞 작은 벤치에 앉아있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머리는 짧게 잘려 있었고 화장기 하나 없었지만 눈빛만큼은 이상하게 따뜻했어요. 그 여자의 이름은 이제 백설인이었습니다. 원래 이름인 세리는 서류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고 친부모의 이름도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새로 들어온 애는 어때요? 설인이 시설 담당자에게 물었습니다. 좀 다쳐서 들어왔어. 집에서 많이 맞았나 보더라. 사람 눈을 잘 못 마주쳐. 담당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옥상 근처만 가면 겁에 질린 애들도 있겠지. 설인이 조용히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옥상 무서워하는 애들은 제가 잘 다룰 수 있어요. 설인은 그렇게 말하고 새로 들어온 아이가 있는 방 앞에 서서 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안녕. 나 여기 선배야. 너보다 조금 먼저 들어왔어. 아이는 이불 속에 반쯤 숨어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사람이 무서워? 설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이가 고개를 아주 조금 끄덕였습니다. 옥상 싫어? 이번에도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설인이 웃었습니다. 나도 옥상 진짜 싫어했는데 지금은 좀 덜 무서워. 대신 꼭대기까지 같이 올라와 줄 사람이 생기면 그때는 조금 덜 떨리더라. 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언니는 누구랑 올라갔어요? 설인이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 난 끝까지 혼자였어. 그래서 이제는 애들이 옥상 올라갈 일 생기면 무조건 같이 가려고. 누군가 옆에 서 있으면 내려올 용기도 생기거든. 아이는 이불에서 손을 빼꼼 내밀었습니다. 그럼 나도 같이 가줄 거예요? 설이는 그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응. 내가 그날 옥상에 서게 되는 날이 오더라도 난 계단참에 서 있지 않을게. 바로 옆에 서 있을 거야. 그게 내가 한 번도 받지 못했던 보호거든. 그녀의 손을 잡고 있는 아이의 눈동자가 조금씩 풀어졌습니다. 멀리 떨어진 교도소. 작업장 한쪽에서 서류를 정리하던 여재수가 손목을 잠깐 쉬게 하며 창문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짧게 자른 머리, 날카로운 인상. 민경채였습니다. 감옥 안에서도 그녀는 여전히 바빴습니다. 증언 요청서에 답변을 쓰고 피해자 가족들에게 사과 편지를 쓰고 재단 설립을 위한 동의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민씨 편지 왔어. 교도관이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보내는 사람 이름은 적혀있지 않았지만 글씨체는 낯설었습니다. 편지를 펼치자 짧은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엄마라는 말 아직은 못하겠어요. 대신 죄인으로서 끝까지 사는 모습 끝까지 지켜볼게요. 어느 옥상에서 떨어지지 않고 살아남은 죄인, 설인 드림. 민경채는 편지를 한참 동안 들여다보다가 아주 천천히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미친 기운보다는
조금은 후련한 기색이 담겨 있었어요. 그래, 그래도 아직은 떨어지지 않았네. 우리 둘 다. 그녀는 창밖으로 떠오르는 햇살을 바라봤습니다. 밖에서 보는 태양은 예전처럼 달콤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삼키고 싶은 욕망도 더 이상 없었고 그저 멀리서 쳐다보는 걸로 충분했습니다. 태양은 삼키는 게 아니라 그냥 쬐는 거였네. 민경채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걸 알기까지 너무 많은 애들을 태워버렸지만. 그리고 어느 날 교도소 강당에서 진행된 강연. 외부 강사가 들어와 피해자 관점에서 본 가해자의 책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질의응답 시간. 한수감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민경채였습니다. 질문이라기보단 그냥 한마디만 해도 될까요? 강사가 고개를 끄덕였고 민경채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요, 태양을 삼키려고 했던 여자였습니다. 남의 인생보다 제 인생을 더 크게 만들고 싶어서 빛나는 건 전부 제 입 안에 집어넣으려고 했어요. 근데 삼키고 나니까 알겠더라고요. 그게 빛이 아니라 불덩어리였다는 걸요. 강당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혹시 밖에 나가게 되면요. 누가 그러면 안 된다고 꼭 전해주세요. 태양 삼키려고 하지 말라고. 그냥 적당히 쬐고 적당히 그늘도 인정하고 살아도 괜찮다고. 그녀는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그 말 사실은 예전에 저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었거든요.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누구는 말할 거예요. 그래도 민경채 너무 쉽게 면죄부 준 거 아니냐. 세리가 너무 불쌍하다. 루시아는 끝까지 비겁하다. 맞는 말입니다. 한번 뒤틀린 어른들의 욕심은, 한번 옥상 난간 위에 세워진 아이의 뒷모습은 어느 누구도 되돌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선택은 누가 깨끗하게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누가 얼마나 더 많이 자기 몫의 죄를 끌어안고 살아갈 수 있느냐에 달려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이라면 이 마지막 회 어떻게 끝났으면 좋겠나요? 혹시 다른 버전 막장 엔딩이 떠오르신다면 댓글에 여러분만의 결말도 한번 적어주세요. 저도 재미있게 읽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살짝 부탁드릴게요. 저는 또 다른 예측 스토리 들고 돌아오겠습니다.